네, 발표를 담당한 다임 리서치 장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다임 리서치 대표이자 그리고 카이스트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다임 리서치는 카이스트에서 어, 그 기술 기업, 그 연구소 기업으로 창업을 2020년도에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60여 명의 이 그 팀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요즘 좀 핫한 주제죠. AI 자율 제조 그리고 또 디지털 트윈 그리고 한편으로 피지컬 AI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이 제조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유니티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율 제조. 네, 요즘 최근에 제조 산업의 이 인력 부족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조 경쟁력 강화가 요즘 이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네, 특히 제조가 요즘 그 미중 대립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공급 사슬망 재개편으로 인해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AI 자율 제조라는 키워드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무인 공장이라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조 솔루션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율 제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장은요. 그 하드웨어가 사람과 직접 인터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즉 사람이 직접 공장에 들어가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작업할 때 공장에서 실제 일을 수행을 해야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공장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뭔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중간에 가상의 공장이 있고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가상 공장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가상 공장이 사람이 내린 명령과 인공지능이 함께 내린 명령을 검증을 하고 거의 실시간으로요. 이것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가동하는, 제어하는 이런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그 HT 현대에서도 발표해 주신 뭐 비슷한 내용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사실은 미래 모습은 아니고 일부 기업에서는 실제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례도 관련 사례로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AI 자율 제조라는 것이 이 공장입니다. 네. 이미 많은 그 공장은 그 공정 장비는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설명할 때 저는 그 이 요리를 하는 걸로 요리 설명을 하는데요. 뭐 요리를 할 거나 아니면 조리를 할 때 그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조리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식자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조리사 그 셰프가 있어야 되죠. 네, 그것처럼 공장에서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설비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레시피 어떻게 제조할 것인지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원부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설비는 다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직접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뭐 세팅을 계속 사람이 붙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다 자동화가 되어 있죠. 하지만 공장 전체를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자동화가 좀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 제조 물류인데요. 그 제조 물류를 조금 간과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하지만 공장 전체를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라면은 그 공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류입니다. 오히려. 네. 물류라는 것이 A에서 B까지 물건을 나른다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물건이 어떤 설비에 얼마만큼 제조가 돼야 된다. 이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자동화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즉 공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제조 IT 시스템, 우리의 두뇌와 같고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의 신경망과 같고 그리고 또 근육은 하나의 물류 시스템. 그래서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AI 자율 제조의 바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AI 자율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인공지능,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네. 여기 이 공장은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다임리서치 설립 전에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미국의 GM사와 공동으로 설계한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공장도 과거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쭉 늘어서 있었고 사람이 한 수십여 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컨베이어 벨트는 단일 품종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또 제품이 계속 바뀌는 데 유연하게 대처가 어렵습니다. 계속 컨베이어 벨트를 바꿔줘야 되죠. 하지만 이런 공장은 로봇이 직접 프로세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수많은 로봇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공장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편 중요한 것이 또 디지털 트윈이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이 함께 운영을 한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이 디지털 트윈에서의 3D 비주얼라이제이션, 유니티 솔루션을 쓰고 있고 또 물리 엔진이죠. 물리 엔진이라는 것이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물리적인 이러한 하나의 역학관계를 저희가 한 땀 한 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엔진을 바탕으로, 그래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 때 그러한 하나 키네미릭스 그다음 다이나믹스를 구현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그래서 로봇이 움직일 때 이것을 뭐 부딪히지 않게 운영을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어떤 힘이 이 부과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공장에서는 이와는 함께 로지컬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즉 물리 엔진도 필요하지만 로지컬 엔진이 필요하고요.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주문을 10개 받았는데 재고가 5개 있고, 그러면은 재고에서 5개를 처리하고 나머지 5개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비는 하루에 3개밖에 못 한다. 그러면은 오늘 3개, 내일 2개, 이렇게 논리적인 계산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하나의 엔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공장의 이 로봇과 설비들이 서로 이 싱크를 맞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리 엔진도 필요하지만 로지컬 엔진이 필요하고, 이러한 로지컬 엔진을 보통 디스크릿 이벤트 시뮬레이션이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직접 개발한 이런 디스크릿 이벤트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유니티의 물리 엔진을 결합해서 공장의 피지컬 AI를 개발을 했습니다. 관련돼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문적인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AI 자율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AI에서 강화학습입니다. 네,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이 알파고로 유명해졌죠. 즉 사람이 직접 뭔가를 수행을 함으로써 배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왜냐? 데이터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AI 하면 머신러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이에요. 슈퍼바이저 러닝. 그래서 개 사진, 고양이 사진 답이 있고 그 답을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조는 데이터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공장은 계속 바뀌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 아니면 나쁜 의미로. 그 계속 개선 작업이 일어나고 1년 전의 공장과 지금의 공장은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생산하는 양도 다르고 제품도 계속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지금 쓸 수 있냐? 쓸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최첨단 공장은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즉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즉 가상 환경이 데이터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하나의 과거의 데이터를 일부 수용을 해서 또 미래를 프로젝션해서, 그래서 미래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함께 학습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럼 뭐 이런 개념을 써서 실제로 저희가 구현한 그 솔루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위에 보시면은 그 이 인터페이스고, 그리고 사람과 인공지능이 또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 이게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또 그 유니티의 3D 엔진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일을 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이 공장 안에는 수많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솔루션은 다임리서치에서 개발한 것은 이러한 로봇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 공장에서 물류 로봇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운영하는 시스템도 로직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데 기능들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 다임 리서치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수많은 로봇을 함께 컨트롤한다는 것이죠. 앞에 보신 그런 로봇들, 이 반도체 공장에는 수백 개의 로봇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화학습을 써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그 상습 정체 구간이 늘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다임 리서치의 이런 강화학습과 이런 시뮬레이터 디지털 트레이닝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상습 정체를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십 대, 수백 대의 로봇을 제어하는 실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고객은 이 베네핏이 무엇이냐, 이 전체적인 퍼포먼스 빨리 어느 정도 빨리 딜리버리 하느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병목이 있습니다. 공정이에요. 그 병목 공정이 이 제품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런 병목 공정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장은 로봇을 210대가 필요했는데 저희 다임리서치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쓰면은 170대 로봇 한 대가 거의 1억이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은요. 여기 사례인데 이 로봇인데요. 네. 네. 여기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그 소리 좀 부탁합니다. 네, 보시면은 아마존 공장에 있는 물류 로봇입니다. 네, 이런 것을 데드락이라고 하죠. 네가 가지 내가 간다, 내가 가지 네가 간다. 서로 경합하다 보니까는 아무 일도 못하죠. 여러분들이 뭐 로봇이 요즘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이게 로봇이 플립터 하고 벌써 다니면서 로봇 하지만은 실제 공장에 가면 이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일이요. 이럴 때마다 사람이 하나하나 다시 리셋 시켜주고 가서 다시 제자리 놔주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임 리서치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람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 데드락이 없도록 그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 버리면 턴을 못 해요. 이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 다임 리서치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사전에 검증을 하고 그래서 지금 너가 진입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너가 먼저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최적을 찾아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죄송합니다. 네, 뒤쪽으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 뭐 사람이 보기엔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요. 이러한 공장에서 어느 쪽이 먼저 비키고 어느 쪽이 먼저 가고 너가 이렇게 피해주고 이런 것들이 로봇이 100% 자동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공장이 만들어지면은 그대로 가느냐 계속 바뀌어요. 이 레이아웃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이 다시 룰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의 그 경로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또 위치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복잡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운영을 한다. 이것이 저희가 가진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를 돌리고 그리고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운영에 활용을 한다. 이게 하나의 그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AI 기반 공장 설계 자동화입니다. 네. 이미 공장 설계 자동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공장에서 그 대기업의 제조 쪽에 생기팀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산 솔루션들 뭐 좋은 솔루션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1년에 라이센스 피만 1억에서 2억.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애드온하고 또 뭐 IoT하고 같이 붙이고 이러면은 제대로 쓰려면은 1년에 한 10억 이상은 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 그런데 또 이런 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복잡한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한다. 그럼 굉장히 이 수준 높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 대기업은 그런 인력을 킵할 수 있지만은 중소기업은 엄두도 못 내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좀 숙달하면은 또 바로 이직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이쪽 소프트웨어는 미국과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임 리서치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자. 예.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국산화를 제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그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존에 있는 문제가요.
그 공장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기초 설계 단계, 그리고 상세 설계, 그리고 구축, 그다음에 운영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요. 설계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뭐 엑셀 모델로 하고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외산 솔루션으로 소프트웨어로 디테일하게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구축 단계에서는 또 별도의 뭐 PLC의 에뮬레이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하고 운영 단계는 별도로 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요. 그런데 각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모델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기초 설계 단계에서는 이 공장에 로봇이 100대가 필요하고 투자비는 한 번 300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숫자가 다 틀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뭐 한 2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또 투자비도 한 몇 배로 늘어나고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 설계 단계는 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지금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 수백억 되는 공장이더라도 내일 당장 로봇이 몇 대 필요한지 그리고 투자비가 얼마인지 가져와. 그러면은 진짜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진짜 머리를 쥐어뜯고 싶어 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몸을 갈아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숫자를 만들어 와요. 그런데 그거 또 나중에 계속 욕을 먹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러면서요. 예. 그래서 굉장히 참 힘든 직업 중에 하나고 저도 그런 일을 옛날에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특히 또 요즘은 그 로봇이 많이 투입됩니다. 로봇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얼기설계해 가지고 공장을 모습을 만들어서 기초의 투자비나 기초 설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로봇이 한 대여섯 대만 들어가더라도 로봇의 경로나 대들하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이거 지금 로봇이 뭐 몇 대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경로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레이아웃이 많이 바뀌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초 설계부터 상세 설계, 구축 운영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각각의 그 단계별로 이러한 자동으로 로봇의 경로와 그리고 전체적인 공장의 운영 시스템들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 설계를 지원을 한다.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설계를 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선은 뭐 캐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가지고 그 캐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쪽 디지털 트윈에 맞게 자동으로 컨버팅을 합니다. 그래서 캐드 데이터가 임포트되고 그리고 또 로봇의 경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또 로봇의 경로를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자동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또 이러한 그 로봇의 경로에서 충돌 방지 로직을 또 사전에 또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로봇도 이 이기종 로봇들이 그래서 어떤 로봇은 뒷바퀴가 돌고 어떤 쪽은 앞바퀴가 돌고 턴할 때 앞바퀴가 도는 쪽, 뒷바퀴가 도는 쪽은 회전 반경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턴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또 넣어야 줄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것들 파라미터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이 유저한테 이 질문을 던져서 또 넣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네. 그래서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한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던 작업들을 저희는 하루 내지 이틀 만에 자동으로 거의 자동으로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보시면은 쉬워 보이지만요. 지금 어떤 게 먼저 들어가고 어떤 게 나오고 내가 갈 때는 네가 비키고 이런 로직이 그 간단한 로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유저는 내가 이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기본적인 레이아웃만 그리고 캐드 데이터만 올리면은 그럼 거의 자동으로 이런 시스템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사례지만요. 네. 저희가 실제로 구축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요. 그 실제 저희가 구축한 거는 이것의 한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공장에서 갖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비슷하게 좀 작은 스케일로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스타커 그리고 또 AGVAMR 이게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떠 있는 거는 이 2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류뿐만 아니라 공장에 쓰는 이 MCS, MES라는 제조 IT 시스템 그리고 스케줄러까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전체 공장을
운영하고 실제 시뮬레이터가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터가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외산 소프트웨어에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 솔루션으로 시뮬레이터를 돌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장의 운영단에도 씁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 10분, 뭐 5분, 10분 그리고 1시간 그리고 한 12시간을 계속 실시간으로 돌아가면서 미래를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조치를 취하라는 하나의 워닝이 자동으로 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단순하게 시간을 빨리 돌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시간을 빨리 돌리는 거는 아주 가까운 한 5분 정도는 오차가 없지만요.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빨리 돌리면은 이 들어오는 시그널들을 못 잡아요, 이거는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터라는 엔진이 따로 별도로 필요하고 그 이러한 하나의 그냥 물리적인 엔진만 이렇게 돌려 가지고는 좀 오차가 있다. 그리고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오차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물리 엔진과 디스크리트 이벤트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그 디지털 트윈에 관련돼서 조금 더 살짝 깊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AI 자율 제조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지만요. 이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이 기술이 그 개념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선 디지털 트윈을 제조해서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첫 번째는 실물 모사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카이스트의 테스트 베드인데 위에는 실사고 밑에는 저희가 구현한 건데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공장을 원격으로 운영을 한다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좀 실사같이 나오는 게 이 인터페이싱을 할 때 이런 감성적인 것이죠. 내가 진짜 공장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구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CCTV 같은 경우에서는 한 앵글로만 볼 수 있다라는 단점이죠. 하지만 뭐 잘 아시죠. 이게 다양한 앵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미지가 합성 이미지로 나중에 학습에도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디지털 트윈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 학습이죠. 네. 그래서 강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서 뭔가를 배웁니다. 근데 스스로 배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실시간으로 배우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로봇이 100대가 있다. 그런데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학습을 한다. 그럼 공장 100대를 공장장님, 이 로봇이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일을 하면서 배우면은 점점 더 이제 일을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은 배워야 되니 공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못 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실제로 그 레고를 기반으로 제 강화학습을 제가 수업을 하는데요. 이 로봇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뒤쪽 발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미션은 이 로봇한테 너가 앞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배워라. 그래 로봇이 이것저것 해봐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학습을 한 6시간 하니까는 이제는 이 로봇이 스스로 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내가 내 몸을 올려서 중력을 이렇게 시간 재고 있습니다. 활용해서 그래서 앞쪽으로 살짝 올려서 떨어뜨리면 중력의 힘을 통해서 앞쪽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간단한 미션도 수행하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학생들끼리 경주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예.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디지털 트윈이죠. 그래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작년에 사이언스 로보틱스에서 나온 논문 중에 하나인데 축구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그 환경을 만들고 로봇을 막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논문의 핵심은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지 효과적인가. 그래서 뭐 일어나는 거, 키 가는 거 이런 거 막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식을 하죠. 머릿속에다가. 로봇은 내가 가상 환경에서 속도를 빨리 막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학습을 한 몇 시간을 1년 정도 학습을 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몇 년을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한 로봇과 룰을 바탕으로 한 땀 한 땀 수많은 룰로 이 경기를 하는 로봇과 이 경기를 붙여보니까 잽이 안 되더라. 훨씬 강화 학습으로 한 것이 훨씬 더 좋더라. 이것이 피지컬 AI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즉 물리적인 하나의 요소가 있고 그 물리적인 요소의 인공지능을 직접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로봇이나 아니면은 물리적인 하나의 엔티티를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한다라는 학생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하게 또 재미난 게 보면은 이 공격을 하고 갈 때 수비 로봇이 덤벼들어요. 그러면은 공과 수비수 사이를 공격수가 한 바퀴 뺑글 돌아서 수비수를 제껴요. 그게 스스로 학습을 해서 파악을 이거 만들어 자기가 터득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죠? 예. 말세유턴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로봇이 학습을 했다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 개념을 학습을 해서요. 공장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지금은 사람이 한 땀 한 땀 다 다시 코딩을 해요. 레이아웃이 바뀌면 여기처럼 다시 코딩을 하고 뒤집고 그럼 날밤 새고 머리 쥐어뜯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공장이 뭔가 바뀌었으면은 디지털 트윈에서 그것만 살짝 바꿔요. 그리고 다시 학습을 빡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그냥 배포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Can you fly that thing? Not yet. Operator. Tank, I need a pilot program for a B-212 helicopter. Hurry. Let's go. 예,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이 헬기 조정을 못했는데 그 이 가상 환경에서 헬기 조정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능력을 머리에 쏴줘서 헬기 조정을 한다. 그런데 여기는 가상과 현실이 뒤집어졌죠. 예, 그래서 이게 나온 제가 지금 26년 됐죠. 1999년도에 나왔으니까는 그때 전 이 영화를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었는데 실제로 이런 개념을 그 활용해서 연구도 하고 또 사업화를 해서 진짜 솔루션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목적은 실물을 모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상 검증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그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요. 그런데 해외 공장을 구축을 할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원래는 저희가 뭐 공장을 지을 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비가 입고가 되고 난 다음에 초도 물량 올리고 그리고 1차 양산 그다음 2차 양산.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건 없죠, 늘. 그러다 보니까는 늘 딜레이가 있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에 그 이 낭비를 겪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딜레이, 즉 인테그레이션의 문제인데요. 여기 공장에 이 입고될 공장에서 이제 활용될 뭐 설비, 장비, 로봇, IT 시스템 각자 다 테스트를 하고 하면서 이제는 됐다. 그러면 다 미국으로 모이세요. 근데 문제는 모여서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그때 가서 문제가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치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요. 예. 그래서 이게 네 탓이냐 내 탓이냐 그러면 이게 이 말이냐 저 말이냐 하면서 뭐 멱살 잡는 일이 부지기수인데요, 밤새고요. 예. 그런데 또 한국 같으면은 협력사들 밤새서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또 미국까지 날아가서 그것도 비자 받고 가야 돼요, 원래는요. FM대로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안에 공장에 모이기 전에 공장을 가상으로 지어놓고 가상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모든 것을 100% 해결은 못하지만 거의 70%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경험입니다. 실제로 저희 그 다임 리서치의 테스트베드 실험 모습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로봇은 내가 직접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네. 그런데 여기 디지털 트윈에서 MCS, MES가 다 물려 있고 이 공장은 여기 이 로봇은 내가 직접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또 인위적으로 에러를 발생을 시켜요. 그럼 에러가 나왔을 때 이러한 어떤 프로시저가 있는데 그런 프로시저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통신 패킷을 일부러 그냥 다 단절시켜 버려요.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그러면 얘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그 기능, 로컬 기능으로 전환을 시켜 가야 됩니다. 그게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레이아웃을 디자인하고 할 때 실제 공장에 문제가 없는지를 또 검증하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네, 다 유니티를 활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 여기 저희가 버추얼 커미셔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장이 아직 셋업이 아직 안 돼 있죠. 보면요, 장비가 아직 뜯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은 여기 시그널들이 위에 있는 IT 시스템들을 통해서 시그널을 받고 그래서 이 공장에서 내가 진짜 마치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스템이 없었더라면은 포장 다 뜯고 셋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의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냥 몇 달 후에.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도 그냥 파라렐하게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공장에 구축을 할 때 한 12개월 되는 인테그레이션을 저희가 3개월로 단축을 하고 뭐 그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는 오히려 출장도 안 가고 이런 원격으로 다 하는 그 기술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 이제는 또 최신 기술이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 AI 자유 제조를 하다 보면은 그 개념을 조금 더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화되는 방법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터리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X, 소프트웨어 중심적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기능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전화기를 바꿔야 됐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은 그 스마트폰의 성능과 기능이 어떻게 돼요? 폰을 바꾸지 않고 바로 앱을 다운받고 다운받은 앱도 스스로 알아서 업데이트 되죠.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가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전략이 그 스마트폰 다음으로 또 이 주목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산업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예, 테슬라가 그 개념을 적용을 했죠. 과거에는 하드웨어 중심적. 그래서 각각의 하드웨어 부품이 있고 부품을 구동하는 전자장비가 있고 전자장비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전자장비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호환이 안 되고 각자 다 달라요. 업체마다 부품 업체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부품 하나 이 교체를 해버리면은 이걸 다 그냥 다 뒤집어야 돼요, 이게요. 예, 그런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드를 붙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 공장 쪽에 좀 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잘 공감하실 텐데요. 공장 내 물류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체마다 다르고 소프트웨어마다 다르고 로직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중복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미들웨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업데이트 하려면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예. 굉장히 비율이 많죠. 근데 이것을 싹 깔끔하게 그래서 하드웨어는 그냥 하드웨어만 충실하고 나머지는 위로 다 올리는 거예요. 예, 이런 아키텍처. 그래서 실제로 다임 리서치가 저희가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야지 진정한 인공지능이 다 통합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요. 이러면 인공지능을 넣을래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는 여기 넣어야 되나 저기 넣어야 되나 여기 넣으면 여기에 상충되고 이런. 그래서 이런 통합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관련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지난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하나의 그 공장 운영에서도 각각의 부서별로 다 따로 있어요. 공장의 품질 쪽, 그다음 설비 쪽, 생산 쪽, 각자 솔루션이 있고 거기에 또 KPI도 다 다르고 KPI도 상충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통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을 넣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30%가 절감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 구축해서 뭐 하냐? 네. 이거 그냥 뭐 애니메이션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퍼포먼스를 기존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의 퍼포먼스를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버추얼 커미셔닝을 통해 가지고 12월 걸리던 작업을 3개월로 단축을 했고 그리고 공장을 지을 때 투자비를 30% 이상 절감을 했다. 굉장히 명확한 수치이자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왜 사용하느냐, 왜 투자를 하느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내 테스트 베드입니다. 예,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픈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픈하우스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진짜 가능하냐.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경쟁이 심하다 보면은 막 이게 뭐 된다 뭐 정말 되냐. 이게 그 또 의심도 많으시고 또 과장도 많고요. 하지만 저희가 직접 시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다임 리서치 그리고 카이스트 장영재 이렇게 그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그 연락처가 있고 또 많은 기업들 그리고 지자체에도 많이들 오십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러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개발한 하나의 그 실제 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UI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시뮬레이터와 솔루션이 유니트로 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대한민국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에서 이러한 로봇 1000대 운영의 표시까지 마쳤고요. 출입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도 있고 최근에는 관련돼서 국제학회에서 지난주에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서 관련된 기술로서도 저희가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합하는 곳은 뭐 포드 자동차 그룹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다임 리서치 이렇게 저희가 이 상을 받았는데요. 예, 그만큼 이러한 기술들이 국제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계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네. 피터 drucker가 이야기했죠.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장 제조의 하나의 판을 바꾸는 그런 하나의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임 리서치 좀 기억해 주시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휴식 시간에 오시면은 저희가 또 같이 질문에 대해서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